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2월 2일 테마동역 및 특징주 마감 시황입니다. 항상 공지사항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월 3일이고요. 오전 7시 43분입니다. 어제 미국 나스닥 일단 뭐 1.74% 상승 마감, S&P 500은 1.07%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원래는 어제 또 영상을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테마가 가장 큰 게 저 PBR 관련주죠. 일단 저 PBR 관련주를 밸류를 높이겠다 하여서 뭐 현대차가 크게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단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좋다고 생각 많이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항상 뭐 미국과 반대로 움직였죠. 디커플링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 좀 크게 같이 뭐 상승 부분을 올려줘서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어제는 약간 멘탈이 살짝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을 찍는 것보다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뭐 일단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하여도 뭐 결론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뭐 생각을 하여도 뭐 변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지수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제 미국 여기는 인베스팅닷컴입니다. 미국 어제 뭐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뭐 지표 발표 같은 거 보면은 뭐 제조급여 상승, 뭐 비농업 고용 지수도 상승, 민간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율도 뭐 상승, 실업률은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죠. 그리고 더 보시면은 여기 미국 기대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라고 나왔는데요. 이건 뭐 예상치 그대로고요. 미시간 5년 인플레이션 예상은 일단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는 상승하는 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좀 미국 주식이 또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일단 네, 또 역사상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으니까요. 또 그 점도 한번 고려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걸로는 모든 주식들은 이렇게 증시도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만, 파동 팽창하는 동안에는 돈을 풀고 하는 과정이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경기가 후퇴할 때는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회수하는 과정, 경기 침체기를 겪어야 새로운 파동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뭐 제가 보는 책은 뭐 레이 달리오 이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이런 파동을 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파동, 경기의 후퇴가 아닌 계속적인 상승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저 PBR 저평가 밸류 기대감에 상승한다는 것도 약간은 제 머리를 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장 종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말씀드려야 하는데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코스피 2.87% 상승 마감, 코스닥 2.01%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 뭐 개인이 2조 4천억 원을 던지는 모습, 코스닥 같은 경우는 1,500억 이렇게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간만에 외인들이 많이 들어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매물대, 개미들의 매물대 저 포함이죠. 개미들의 매물대를 다 소화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들이 과연 정말 외국인인가라는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일단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의심도 살짝은 들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좀 너무 많은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지니까 이게 맞나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은 50조, 신용잔고는 17조, 원달러 환율은 1322원, 유가는 72달러, 금은 2053달러입니다. 코스피 종합 차트입니다. 일단 뭐 추세선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그냥 그려놨는데요. 뭐 방송 녹화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느라고 미리미리 그려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박스권이죠. 일단 하단 박스권 위에 작은 박스권입니다. 이 하단 박스권을 일단은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일단 돌파 후 갭 상승, 지수도 갭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다시 추세를 본다면은 이렇게 상승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상승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2675선까지는 다시 열려 있다.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테마가 끝나면은 과연 쭉쭉 미국처럼 이렇게 과연 따라갈 수가 있을 것인가? 미국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분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은 가지게 됩니다. 미국은 패권 국가이죠. 뭐 일단 세계 통화 국가이기도 하고 군사력 세계 1위, 뭐 모든 게 거의 1위죠.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올라갈 수도 있죠. 미국 보호주의 때문에 중국 죽이기 때문에도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과연 따라서 올라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밸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부각된다면은 중국과의 관계도 생각을 하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 올라갈 일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그런 게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저 PBR 관련으로 올라간다 라는 거는 너무 좀 황당하다고 생각은 살짝 듭니다. 올라가서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너무 황당하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일단 여기에 반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작은 추세를 먼저 보신다면은 하방각이죠. 하방각이 일단은 그대로 여기죠. 일자 하방각 크게 보면은 일단 딱 거기에 걸렸습니다. 추세에. 다만 다시 상승 여기서 이렇게 부분이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래소에 지금 밸류 기대감 테마가 사라진다면 다시 코스닥 기술주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 올라가는 게 역으로 된다면은 일단은 여기도 제 생각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리는 다시 뚫어줘야 더 상승분이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한 842선을 뚫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850선을 뚫어주는 게 더 확실한 자리라고는 보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양봉이 출몰한다면은 충분히 코스피처럼 여기죠. 깨끗하게 지우고 보시면 코스피처럼 이 부분처럼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동향 같은 경우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AI 챗봇 지능형 로봇 네이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취직, 베타, 서비스, 흥행 소식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럼 같이 있는 거는 일단은 다 취직 관련주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대표 부품 이거는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일단 대표주가 올라간 다음에 부속 관련주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하시고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 및 반도체 수출 급증 소식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에 일단 거기다 공장 부지를 짓기로 했다고 하고요. HBM 제조를 위한 디램 적층 특화 시설이 될 것이라고 그러네요. 일단 비메모리와 핸드폰 관련 그 MPU인가요? 그게 먼저 올라갔으니까 이제 디램 차례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 모바일 게임 중 외자 판호 소식의 급등, 소식의 상승이라고 하네요. 일단 여기 모든 게 다 지금 겹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1183 종목, 코스피는 713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불장이죠, 불장. 이 정도면 불장이죠.
개인적으로는 불장이라는 게 항상 국가에서 돈을 좀 많이 풀거나 이렇게 지수 경기 방어를 해줄 때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냥 기대감으로만 너무 올라가니까요. 저도 약간은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저 PBR 관련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 지속 등의 상승 뭐 일단 뭐 따르게 어떻게든 뭐 저 밸류 평가를 어떻게든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죠. 주주 가치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수 컨셉은 미확정. 뭐 ETF를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지수 저 PBR 상품을 뭐 혼합해서 ETF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좀 허구성이 좀 강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미 이것 때문에 저 PBR 관련주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PBR이 저 PBR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만들겠다? 이 자체만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요. 나중에 상승분이 끝나고 나서 이게 생긴다고 더 상승을 할 것인가는 후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관해서는 일단은 좀, 생각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많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되지 않고 거기에 일단 북한과의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일단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안 좋고 이게 미래적으로 보면은 일단 뭐 좋은 게 없죠. 중국과의 외교 관계도 현 정부 들어서 상당히 악화 관계이며 러시아한테도 우리나라가 뭐 일단 탄약을 뭐 보내줬다는 일단 그런 뉴스도 왔다 갔다 했죠. 일단 그런 뉴스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뭐 회복할지 모르겠네요. 현대차 관련주도 일단 러시아에서 공장을 싸게 팔고 넘어왔죠. 그런 거 보면은 일단은 뭐 저 PBR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은 지금 PBR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초전도체 너무 많이 우려먹죠. 일단 3월 뭐 미국 물리학계 초전도체 관련 발표 소식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너무 테마가 난잡하죠. 예, 좀 그렇습니다. STO 토큰 증권 발행, 증권업계 STO 시장 선점 본격화 소식의 상승, 뭐 K옵션 같은 경우가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뭐 일단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은 나빠 보이지 않고요. 방위산업 전쟁 및 테러, 여기 보시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도 살아있죠. 그런데 저 PBR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북한 사흘 만에 순항미사일 여러 발 서해상으로 발사 소식 등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아있죠. 제 생각인데 저 PBR 관련주와 이런 방위 관련주가 제 생각에는 총선까지는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총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기간에는 어떻게든 무언가 해보려고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이 올라갑니다. 저평가 엔젤 산업 및 뭐 노인 복지 관련주 그런 주 그다음에 이제 하다 이제 저 PBR까지 왔는데요. 일단 이 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총선 지나면은 바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시멘트 레미콘, 시멘트 업황 개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아파트도 다 멈췄죠. 일단 진행이 멈추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두산 건설이 어디 뭐 여기 부지를 다 매입해서 일단 그 아파트를 짓겠다 일단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다 지금 멈췄습니다. 멈추고 그 부지를 지금 다시 뭐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임대라는 게 지금 걸쳐 있습니다. 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여팡도 지금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시장 같습니다. 일단 생각은 복잡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단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계속 할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복잡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해야 자기 기준이 똑바로 서야 나중에 좀 더 쭉 롱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상한가 및 급등주입니다. 원희골든스, 반도체 관련, CCS, 초전도체 이런 거는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가요.
반도체 관련주 상승, 밸류업 상승주 하면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관심 종목에 꼭 넣어 놓으셔야 합니다. 다만 너무 올라간 거 뭐 이런 거 CCS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갔죠. 이런 거는 그냥 건들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손절이 안 되면은 안 건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뭐 이런 거 30% 이상 올라가면은 월요일장에 다시 올라간다면 이런 거는 단타용이지 바로바로는 올라가기가 더 힘들 겁니다. 헬릭스미스 엔진시스 중 임상상서 아우 발음이 안 되네요. 주평가 지표 달성 소식의 상한가라고 하고요. NK맥스 반대 매매 의혹 해명 등의 상한가. 그래도 해명일 뿐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매매하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시켜드렸는데요. 제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좀 더 버텼어야 했는데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서현이와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자동차 부품주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푸른저축은행 뭐 기업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거의 부채가 높습니다. 생명보험, 화재보험, 보험이나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높습니다. 일단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다 높은데 이게 과연 PBR 저밸류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채가 많다면은 이게 저밸류가 아니죠. HLB 테라피우틱스 일단 간암 치료제 이런 거는 좀 정말로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안타깝죠. 제 친구도 이걸로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좀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PHA 자동차 부품이죠. 우진엔텍,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 지속 및 정부 세계 추준 SMR 개발 조기 상용화. 일단 뭐 원전이라는 게 안전만 하다면은 상관없겠죠. 다만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원전을 재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전 재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단 땅 지하에 묻어두는데 그걸 언제까지 묻어둘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에 상승을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일인가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재처리하고 뭐 핵폭탄도 만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동구홀딩스 기업밸류, K옥션, STU증권, 에코플라스틱 자동차 부품, 신성텔타트크, 초전도체, 서현도 뭐 서현이와 자동차 부품이죠. EM넷 광고 관련주죠. 치지직 뭐 일단 관련주고 뭐 틱톡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대우플러스 자동차 부품, 한국모브넥스 자동차 부품, 기아 자동차 수출, 모비데이즈, 치지직 그다음에 틱톡 관련주 엮여 있으니까요. 한국과 컴퓨터, 치지직 일단 워트 반도체, 와이즈버즈, 치지직 및 일단 그거죠. 틱톡 관련주.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아마 이거 토큰 관련주일 겁니다. 아마 더존비주원 일단은 이건 회계 관련주죠. 뭐 회계 일단 더존비주원 처음에 나빠 보이지 않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더존비주 회계 쪽은 더존비주원하고 세무사랑이라고 해서 둘이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랑 같은 경우는 세무사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서 뭐 일단 더존비주원을 쓴다, 뭐 세무사랑을 쓴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마트 기업밸류, GST 반도체, 제우스 반도체, 레이저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관련 중이죠. 일단 뭐 헬릭스미스 최대 주주 부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 관리 종목 아닌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이거 관리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HLB, 뭐 가남, 네이버 대표주죠. 뭐 일단 현대차 4개월 연속 증가세라고는 하지만 뭐 저 PBR 재평가죠. 카카오뱅크 기업밸류 프로그램. 일단 이렇게 보셨습니다. 현대차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뭐 갭상승을 거의 2% 정도 했습니다. 뭐 일단 매물대를 모든 걸 다 돌파해 버렸죠. 이 가장 큰 박스권을 일단은 다 돌파했습니다. 돌파했다면은 뭐 전고점까지도 볼 수 있고 최고 24만 8천 원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22만 7천 원이죠. 종가가 22만 7천 원인데 위에 상단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매물대를 크게 보시면 여기까지 있죠.
이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승분이면 항상 눌렀다 가야 됩니다. 이 갭을 메꾸고 지지를 받고 갈지 아니면은 이 모멘텀이 다 끝난다고 한 가정을 한다면은 내려올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상승분을 주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지켜보고 관망만 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상승분 여력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일단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일단은 이 매물대가 존재하는 이상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기도 솔직히 많이 쉬었죠. 28만 9천 원에서 일단은 최저 마이너스 46%까지 올라갔었던 거니까요. 내려갔었던 거니까요. 이 점도 좀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하죠. G2파워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원전 SMR인가요? 그 일단 소형 원자로 관련주죠. 그런 쪽으로도 일단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원전 수배 전방 관련주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뭐 일단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물대에 여기를 소화하는 과정이고, 추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추세지만 아직도 뭐 일단은 방향은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뚫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투자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투자가 기술적으로 뭐 종가 베팅이나 돌파 베팅, 돌파 일단 그런 종목이죠. 이런데 돌파 매매죠. 이런 데를 이렇게 크게 돌파했을 때 따라 들어가고 뭐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다려서 좀 수익을 내고오는 게 돌파 매매입니다. 다만 돌파 매매 같은 경우로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바로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는 조심해야죠. 이런 걸 돌파 매매라고 하고요. 일단 눌림 매매가 이렇게 내려와 주고 추세를 돌릴 때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게 눌림 매매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몇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메카죠. 뉴로메카도 이런 박스권이죠. 박스권입니다.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세를 돌려주는 자리가 나왔고요. 일단은 이 자리를 뚫어서 또 한번 올라간다면은 또 좀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런 박스권, 큰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추세로 보시면은 이 자리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최대 34,000원만 깨지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뭐 우주 잔액 포획을 위한 전개형 및 로봇 발형 탑재체 기술 개발. 결론은 뭐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뭐 일단 이렇게 우주 관련주이기도 하니까요. 그 점 한번 지켜보시고요. 협동 로봇 관련주로 엮일 게 상당히 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산돌입니다. 산돌 같은 경우는 충분히 1파, 2파 눌림을 주고 흔들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고는 꼭 하시고요. K옥션도 한번 보셔야겠죠. 일단 K옥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다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일단 올라가고 내려오고 돌렸지만 일단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모델 솔루션입니다. 모델 솔루션도 추세를 이렇게 돌려주고 일단 이런 상방 추세죠. 상방 추세에서 지금 하단 추세에 걸렸습니다. 지지 라인이 1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나빠 보이지가 않네요. 다음은 오픈 엣지입니다. 오픈 엣지도 아까 보신 뉴로메카와 비슷한 차트이죠. 이렇게 비슷한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일단 큰 추세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는 자리가 있겠죠. 이렇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참고는 하시고 이게 월봉으로 본다, 월봉까지는 안 나오겠네요. 뭐 주봉으로 봐도 일단 여기 부분 매물대를 다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을 돌파해주는 최고가 영역,
일단은 뭐 파동을 주고 있으니까요. 추세는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까지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벌써 방송 녹화가 24분을 달려가고 있네요. 너무 길게 가면 또 지루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저밸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복잡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복잡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일단 상승장이니까요. 일단 뭐 불장처럼 어떤 테마건 주식은 기대감에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거를 좀 즐기시면서 좀 수익을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월 3일이지만 2월 2일 특징주 테마 동향 마감 시황 그리고 일단 상한가 종목들 다 지켜보았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